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휴대폰에 걸려오는 전화도 없고 문 밖을 나갈 일도 없고 이런 날이 자꾸 반복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사는 법,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는 아주 작은 시작이 되어줄 겁니다. 혼자라는 느낌, 혹시 자주 드시나요?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고 집안은 조용하기만 할 때, 이런 고요함이 편안함이 아니라 외로움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자 있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이 겪기 쉬운 사회적 고립이라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실천법을 하나씩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작한 김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더 많은 건강 지혜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먼저 사회적 고립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더라도 의미 있는 대화나 교류가 없고 심리적으로 단절된 상태, 그것이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특히 시니어층에서는 은퇴 이후 직장 동료들과의 연결이 끊기고 자녀들도 독립하여 따로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기회가 줄어듭니다. 게다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경우에는 일상의 균형까지 무너질 수 있죠.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선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우울감입니다. 외로움은 정신 건강을 크게 해치고 심장병, 치매,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사회적 고립은 흡연, 음주 못지않게 건강을 해치는 요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커뮤니티 참여에 있습니다. 즉,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지역마다 시니어를 위한 무료 또는 저렴한 강좌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리, 공예, 스마트폰 활용, 건강 체조 같은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곳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나기도 쉽습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공원 산책 모임이나 걷기 동아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모여 함께 걷는 모임은 운동도 되고 자연스럽게 말동무도 생기고 삶의 리듬도 생깁니다. 운동을 혼자 하려고 하면 의욕이 떨어질 수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봉사활동에 참여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은 삶의 의미를 되찾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게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책 읽어주기, 복지관에서 식사 배식 돕기 같은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평생교육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청이나 구청 또는 온라인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강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도서관이나 복지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배움을 통해 새로운 관심사가 생기고 그 관심사는 다시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가벼운 안부 인사를 일상화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웃과 가볍게 눈을 맞추고 인사하는 것, 마트에서 자주 보는 직원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나와 연결된 사람들이 있다는 감각을 유지시켜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고립의 벽을 허물고 건강한 삶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혹시 가족이나 주변에 혼자 지내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오늘 하루 한번 안부 전화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은 몸만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관계도 돌봐야 진정한 건강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늘 곁에서 지켜보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을 통해 오늘 작은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시니어의 마음을 여는 참여의 시작. 혼자라는 외로움은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아주 작은 만남 하나가 인생을 크게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네 마트 앞 평상에서 우연히 나눈 인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의 짧은 대화, 이런 작지만 꾸준한 만남들이 바로 외로움을 이기는 시작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 가지 물어보세요. 요즘 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나?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시간입니다. 먼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시니어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겁니다. 요가, 스트레칭, 노래교실, 그림 그리기 수업 등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서 앉아있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다른 분들과 눈을 맞추게 되고 조금씩 말을 나누게 되죠. 중요한 건 처음에는 다들 낯설다는 겁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어색하고 나만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고 조용히 집에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첫날만 잘 견뎌보세요. 다음날 또 같은 얼굴을 마주치면 마음이 조금은 놓이게 됩니다. 주민센터 외에도 가까운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강연이나 문화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책을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또 가끔은 요양병원, 작은 카페, 교회나 사찰에서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모임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동네 소모임이나 자조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걷기 모임, 반찬 나눔 모임, 사진 찍기 모임 등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소규모 모임은 훨씬 더 친근한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연령대 사람들과 관심사가 맞을 경우 빠르게 마음이 열립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경한다는 마음으로 가보세요. 함께 걸어도 좋고 듣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생각이 많아지며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대화는 뇌를 활성화시키고 감정을 정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3번 이상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소통하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이 높고 우울증 발생률도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몸의 건강만큼 마음과 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수록 삶의 의미를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정을 회복하게 됩니다.